저하고 진영이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빨리 갈 줄 알고 좋아하시는데 잘 버티고 있고 자연스럽게 제 눈가에 있는 잔주름처럼 그냥 저는 암을 받아들여요. 투병을 하시기 전과 후에 이제 뭐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생긴 게 있으시다면은 사람을 용서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. 근데 악플로 고소를 해서 선처가 없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잖아요. 아니죠. 그게 저의 용서죠. 그분들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? 아니 정 할 말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여옥대첩에 DC 정사길러처럼 해야 되는데 악플러로서 인생을 살면은 인간 말종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인간답게 네? 양아치 같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정당이 어디 있었어요. 참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소리가 매일이다시피 들립니다. 또 잡사범이 당대표 말도 하지 않았어요. 독설가로 이름을 날렸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장암 사기 투병 중이라는 근황이 알려졌습니다. 이를 두고 다수 누리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, 조민 씨를 비난해서 암에 걸린 것이라는 식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. 전 전 의원은 악성 댓글 게시자를 고소하고 개인 방송도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사진 속 수척한 모습의 전 전 의원은 어떤 심경으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걸까? 뉴스원은 전 전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오랜만에 언론 영상 인터뷰에 응해준 만큼 현재 정국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과거 정치 행보를 함께 돌아보기도 했습니다. 건강 상태에 대해서 네. 많이 심각하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지금 어떠신지 좀 말씀. 뭐 보시다시피 그냥 잘 살고 있어요. 차기 암하고 또 말기 암하고는 달라요. 저하고 진영이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빨리 갈 줄 알고 좋아하시는데 잘 버티고 있고 이 인생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내일, 모레 미스테리를 잘 기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반짝반짝 빛나게 충실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사기암이라는 게 뭐 그래도 가볍다고는 이렇게 마냥 얘기할 수 없는. 뭐 가볍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 그냥 담담했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60이 넘었고 스트레스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.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참 담담했던 거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뭐 암과 싸우든지 암하고 이렇게 친구를 하든지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온라인에서 보면은 여옥대첩이라는 게 사실 많이 네. 회자가 네. 되더라고요. 네. 그때를 좀 돌이켜 보면은 좀 뭐 어떤 이른바 이제 키보드 워리어들이 특히 이제 DC계열에서 아주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 전욕을 직접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속된 말로 발라버리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실에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건 토요일 2시였고 그다음에 참가비가 2만 원이었어요. 큰 돈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뭐 원래 겁 많고 왜 그 범생이 스타일인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 말리고 또 뭐 종로 경찰서에서 뭐 이 안전 그거 경호를 해주겠다. 굉장히 살벌하긴 했어요. 왜냐하면 그때 DC계열에서 이제 막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제 험한 말을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. 그때도 뭐 더 했죠. 근데 제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가서 뭐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제가 웃긴 게 저는 막 그 킥복싱처럼 할 줄 알았거든요. 그랬더니 공식적인 자리라고 하니까 무슨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처럼 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고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었어요. 그리고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해서 희망을 느낀 게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2만 원을 내고 그때 2만 원이면 지금으로는 한 10만 원, 한 7, 8만 원 가치가 있었어요.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갖고 전욕을 뭉개겠다고 왔는데 이것도 이 나라의 에너지가 되지 않겠느냐. 이 DC계열에서 그 여옥대첩 이후에 그 이제 정사계를 이제 없애주고 이 DC 인사이드의 그 정사계를 굉장히 보수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여옥대첩이래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전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. 정계에 계실 때 좀 이뤄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게 있다. 별로 없는데요.
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. 정치적으로 뭐 다선도 하고 뭐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었죠. 뭐 그런 길은 적을 만들지 않고 좋은 이미지, 부드러운 이미지 뭐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. 근데 저는 정치를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차떼기당으로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 정말 공중분해되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뤘어요. 정권 교체했고요. 그래서 뭐 더 아쉬운 건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느냐. 그것만 안 했으면 뭐 공천도 받았을 거고 대단한 힘도 없는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했느냐 이러지만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. 지도자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됩니다. 지성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는 좀 박근혜 대통령이 미덥지가 않았어요.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때는 정말 상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.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제 정치에서 여기는 생명을 끝내고 대신에 보수 우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.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는 후보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미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저는 박근혜 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. 이 얘기를 했죠. 그 점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지금 야당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좀 어떤? 정말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여당이 있으면은 야당, 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없는 거죠.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고 또 이렇게 양아치 같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정당이 어디 있었어요.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많은 고통과 이러면서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소리가 매일이다시피 들립니다. 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죠. 이거는 뭐 몰입에 양아치, 뭐 잡사범이 당대표만 말 다 하지 않았어요. 개인 방송에 좀 매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좀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하고 계시는?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그만 접어도 되겠다.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제 제가 암 치료를 하고 있었고 이 방송이라는 게 1시간을 혼자서 이제 막 하려면 힘들고 또 열받는 일도 많잖아요. 그렇지만은 이제 그 방송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거는 제가 전직 방송 기자로서의 제 자부심이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. 준비를 많이 하죠. 너댓 시간을 거기에다가 꼬박 바치고 기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. 많은 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. 저는 확신을 해요. 방송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정말 모든 에너지를 100%, 200% 뭐 전기를 끌어서 쓰듯이 해놓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는 목숨 걸고 하고 있다.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. 아주 단단하고 무섭고 정확하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고 능멸하고 치욕을 안기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. 무서운 사람이죠. 이제 건강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면은 계속 개인 방송에 매진하실 건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뭐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신지? 제가 못 가본 그 남미 쪽을 좀 여행을 하고요. 10km 마라톤에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. 뭐 논객으로서는 어떻게 좀? 뭐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과 관계없이 하던 걸 계속 하시는. 그럼요.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암이라고 하면 뭐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제 눈가에 있는 잔주름처럼 그냥 저는 암을 받아들여요. 김소연 변호사가 네. 이게 SNS에 알리기를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. 그거는 김소연 변호사도 암을 잘 모르잖아요. 젊으니까. 실제로 의사 선생님한테 뭐 몇 년 뭐 이렇게 요새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없어요. 건강 나빠질 거라는 걱정은 혹시 안 하시나요? 아니요. 아니 뭐 나빠지면은 그냥 저기 시간이 그래도 저한테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
다음에 또 만나자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뭐가 걱정이 돼요? 우리가 저기 맨날 신호등 앞에서 길 건널 때 나 저기 자동차 사고 날 거야? 뭐 이렇게 걱정해요? 하루하루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. 그건 똑같아요. 투병을 하시기 전과 후에 이제 뭐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어떤 생각의 변화라든지 좀 이런 게 생긴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. 있죠. 사람을 용서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. 전에는 정말 이 사람 용서 못해. 이 사람 너무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이러는데 다 털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사람, 어떤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되도록 빨리, 되도록 효율적으로. 그거는 한 인간으로서 참 좋은 일이죠. 네, 악플로 고소를 해서 선처가 없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잖아요. 그거랑 조금 다른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? 아니죠. 그게 저의 용서죠. 그분들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? 아니, 정 할 말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씩씩하게 여옥대첩에 DC 정사길러처럼 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그냥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악플 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을 용서하는 뜻에서 절대로 선처 없이 모든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먹 다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또는 칼부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악플이에요. 근데 그렇게 악플러로서 인생을 살면은 그는 인간 말종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인간답게 그렇게 만들려고 제가 이번에 특별히 돈 들여서 또 김소연 변호사도 아주 이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참 훌륭해요. 절반은 김소연 장학금으로 해서 천안함 유족들의 자녀들, 아직 어리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김소연 장학금을 만들어라.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 김소연 변호사가 오케이를 했어요.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를 꼭 김소연 장학금의 이름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.